시사직 배송이 배송해드릴 두 번째 코너 핫이슈 바로 배송 핫바. 오늘은 김석 사무총장님 준비하셨네요. 네, 오늘 핫바는 우리 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공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도시가스. 전기와 마찬가지로 도시가스도 우리에게 필수 공공재잖아요. 그럼요. 지역마다 이제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거나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광주 전 지역과 전남 8개 지역을 독점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해왔던 해양 도시가스 이 회사가 최근 외국계 회사인 맥쿼리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엄청나게 현재 술렁거리고 있죠. 광주 시민사회단체와 또 시 그리고 시의회는 매각설이 나왔을 때부터 강력 반발을 했는데요. 먼저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도시가스 공급업체 해양에너지가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1982년 설립된 해양에너지는 광주 전역과 나주 화순 등 전남 8개 지역에 독점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해양에너지의 새로운 주인은 바로 맥쿼리. 광주에서는 제2순환도로 운영사로 알려진 기업입니다. 호주에 본사를 둔 맥쿼리는 200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 도로, 교량에 투자했는데요. 특히 초반에는 SOC 투자가 집중됐는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등 14개의 도로와 교량 등이 맥쿼리의 자본으로 건설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매각으로 도시가스가 고수익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또 이윤 추구와 공공재로서의 책임 사이에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재를 취급할 때, 사고 팔 때 그 엄청난 시세 차익,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시세 차익 그러면은 우리 공공재 성격의 그러한 회사들이 결국은 시민 부채라든지 고용 안정을 해친다든지 결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로 다가옵니다.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하자! 광주시 의회가 적극적으로 이걸 나서야 됩니다. 한편 9개 단체가 모인 인수 저지 대책위에서는 매각설이 들려왔던 한 달 전부터 인수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투기자본 맥쿼리가 광주에 도시가스 즉 해양 에너지 인수하는 것은 사활을 걸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려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 도시가스 업체를 인수한 맥쿼리. 사회 인프라 사업의 공공성은 지켜질 것인가? 광주 도시가스는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계약 발표가 들리자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는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인수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떤 문제를 예상하고 있는지 또 대책은 뭐고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회용 참여자 제11 정책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맥쿼리 인수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기분이? 이 지역사회에서 사실 이 매각설이 돈 것은 좀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와 노동계 그리고 각 정당이 모여서 이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사실 그날 또한도 네. 아침에 제2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피켓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후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예. 너무 당혹했죠. 네. 그랬는데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이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함께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고 많은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맥쿼리의 해양 에너지 인수 그간의 일정들을 과정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난 화요일 날 발표됐죠. 네. 매각 금액은 7,980억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 지금 맥쿼리가 어디로부터 사냐면요. 글렌우드라는 사모펀드로부터 사는 거거든요. 네. 이 글렌우드는 GS 칼텍스로부터 그 6천억에 서라벌과 그리고 우리 해양에너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2018년 12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2021년 6월이기 때문에 2년 반 만에 6천억에 사서 7,980억에 파는 거예요.
2년 반 만에 지금 2천억 가까이. 2천억을 더 네. 주고 샀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만큼 비용을 투입을 하는 거는 그 이상의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거 아닌가. 예. 해왕에너지가 그렇게 알짜 기업이던가요? 필수 공공재잖아요. 그쵸. 그리고 안정적이고 예. 독점입니다. 네. 2018년도에는 165억의 영업이익, 2019년도에는 216억의 이익, 또 2020년에는 225억의 우와. 영업이익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펀드 뭐 그쪽 업종에서는 예. 상당히 좀 매력적인 투자처로 좀 인식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재무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자산 규모가 이 4,835억인데 예.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3억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요. 그 정도로 재무 구조도 좋고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맥커리의 해양 에너지 인수를 보면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는 딱 그거예요. 아이고 뭐 도시가스 요금 오르는 거 아니야? 그게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가장 수익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요금 인상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맞아요. 두 번째로 지금까지 맥커리가 그 20년 동안 했던 행위를 보게 되면 지금 재무 구조가 튼튼한 해양 에너지의 이 자본 구조를 변경을 시킬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것은 수익이 나면 배당을 받고 네. 돈을 빌려준 것은 수익이 나든 나지 않든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을 부채로 변환시키지 않을 것인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원인들이 그 제2순환 고속도로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충분히 그럼요. 이게 예. 제2순환도로 1구간을 운영하는 것이 광주순환도로 투자주식회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100%를 맥커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주식을.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에서도 자본을 29.9%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6.93%로 낮추고 부채로 변경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서 빌려왔느냐? 맥커리로부터 빌려와요. 그래서 이자율을 최대 20%까지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말요? 우리는 우려를 뭐 금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또 하나 걱정이 요금도 걱정이지만은 이게 필수 공공재라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네, 인수계약이 알려진 직후에 시민대책위와 광주시가 긴급회의를 하셨는데 긴급회의하면서 이런 요금 문제들 그리고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세 가지가 우려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금 인상 문제. 예. 두 번째는 고용 안정 문제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뭐 이거 잠깐 소개해드려 보면요. 네. 2012년에 맥커리가 강남 도시가스라는 곳을 인수하게 됩니다. 네. 그때 금액이 588억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4년 후에 1,400억 정도에 팔게 됩니다. 네. 4년 동안 이제 800억을 벌었죠. 그때 무엇을 하냐면요. 구조조정을 하는데 25%의 감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안정 문제가 좀 우려스럽고요. 이제 세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이 자본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워요. 그 해양 도시가스의 인허가권과 관리 감독권은 광주시한테 있잖아요. 예. 향후에는 광주시의 더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은 무엇이냐면 요금 결정권입니다. 물론 이제 요금 결정은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광주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광주시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요금 인상을 통해서 시민의 편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 요금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좀 쳐다보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주시가 이번 참에 차라리 도시가스 요금 뭐 원가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도입해 가지고 뭔가 좀 그동안 부당한 이익을 많이 챙겼다라고 하는 것들 좀 투명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세요.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가스뿐만이 아니라 이 필수 공공재 같은 경우는요. 이것을 다루는 기업은 시장 수익률 이상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분명하게 이것은 입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해양에너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이익의 일부분이라도 시민들에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이 해양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제2순환도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맥커리가 100% 지분을 가진 게 문제잖아요. 저는 이 100%의 지분이
왜 맥커리가 가져야 되느냐? 왜 맥커리만 가져야 되느냐? 네.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과 우리 도민들이 네. 모두 가져서 배당도 받고. 시민들과 그러니까 함께.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예. 내가 쓴 가스 요금이 나의 배당으로 돌아오고요. 네. 내가 낸 통행료가 나의 배당으로 돌아와요. 예. 아깝지 않겠죠. 저는 이러한 경제 순환 구조가 된다면은 광주와 전남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네요. 맥쿼리는 해양에너지 인수계약 체결 후에 저희 제작진에게도 보도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 보도자료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공급 확대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살림과 도시가스 요금은 직결됩니다. 공공재 소비자로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요금은 적정한 건지 저희가 지자체와 시민들이 정말 예리한 눈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최혜영 정책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사직 배송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배송 어떠셨어요? 공공재를 이용한 사업 이익은 시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맥쿼리가 막대한 투자 금액을 통해서 지금 해양에너지를 인수했잖아요. 네.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되는 것도 걱정스럽고 또 관련된 도시가스가 인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들도 우리가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면 삼키더라도 쓰다고 뱉지를 말자. 반려동물도 그렇고 예. 공공재도 그렇고 본인이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네, 네. 책임진다는 거 그리고 지킨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50년 가까이 초심을 잃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한계를 갈 수 있을까요? 노래 인생 50여 년 만에 첫 앨범을 발표하고 이번 주말에 음악회를 연다고 합니다. 노래운동가 주아주 씨. 자신을 음악 노동가라고 부르는 그가 부르는 인생과 그리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오늘 착한 배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배송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끈한 시사 여러분 앞방까지 직접 배송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